트리플 킬, 쿼드라 킬, 펜타 캐리. 자, 유화. 오늘은 지금까지는 이제 템트리에 대해서 1코어가 뭐고 2코어가 뭐고 3코어가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 과정에서 좀 크게 분류를 했다면, 이번에는 소분류로서 어떤 템트리를 초반에 어떤 식으로 가야 어떤 상대에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3개의 빌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보통 롱소드로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도란검을 들 만큼 상대가 빡세거나 혹은 도란검을 드는 것보다 체력차 극복과 함께 롱소드의 효율을 내는 게 도란검보다 딜이 더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근에 롱소드 스타트를 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분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수학의 낫을 갈지 안 갈지. 수학의 낫 같은 경우는 제가 롱소드를 가고 수학의 낫을 이런 식으로 챙겨주는 경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경우는 내가 오히려 상대방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챔프일 때, 예를테면 비교적 쉬운 챔프들, 아트록스, 카밀, 피오라 뭐 이런 류의 챔프가 있겠죠. 그 외 오른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챔프들의 기준에서 보면 상대방이 압박해서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내가 스킬을 피하면 어느 정도 좀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챔프들이죠. 그런 챔프들 상대로는 수학의 낫을 꼭 챙겨줍니다. 물론 CS가 미니언 처치 45개가 넘어가면 수학의 낫을 가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145개 때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연구 중인 룬으로는 비스켓 배달과 우주적 통찰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흡혈이 없기 때문에 흑낫을 먼저 챙겨줘도 좋고요. 흑낫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유지력 싸움을 해야 할 때 그레이브즈, 퀸, 케넨 같이 서로 평소에 평타 딜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챔프일 때 흑낫을 가고요. 그리고 광전사의 군화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챔프들 있죠. 그 중에서도 피오라나 아트록스, 제이스 같은 친구, 이 친구가 언제든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동속도 없이는 피할 수 없는 상대, 이를테면 카이팅이 굉장히 힘든 상대일 때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정의 화살이죠. 절정의 화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말 너무 쉬울 때 카밀, 쉔 뭐 이런 친구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포탑을 먼저 밀어내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라인에 추가적인 데미지가 있죠. 20 물리피해가 추가로 입혀지기 때문에 이 템트를 먼저 가서 라인을 밀고 포탑을 민다 라는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불멸의 철갑군과 광전사의 군화겠죠. 여기서도 2, 3코어가 많이 갈려요. 여기서 어떤 경우가 갈리냐, 이 코어는 구인수를 저는 거의 요즘은 확정적으로 갑니다. 다만 구인수보다 정말 상대가 탑도 AP야, 미드도 AP야, 서폿도 AP고 정글도 AP야. 4AP면 구인수를 갈 필요가 없어요. 마체부터 챙겨줘야 합니다. 마체 같은 경우는 마방도 붙어있지만 추가적인 데미지도 붙어있고, 왜 1코어로는 마체를 안 가냐는 말씀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마체는 옛날에는 42, 45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붙었었는데 15가 붙어요. 그리고 레벨이 이게 8렙인가 9렙 기준이란 말이죠. 그 기준에서 15 데미지를 더 추가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코어보다는 2코어가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구인수나 마체를 챙겨줬을 때 3코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마취를 갑니다. 이건 거의 일반적으로 한 80%는 마취를 가요. 다만 상대 정글이 근래 암살자 챔프들이 좀 판을 치죠. 키아나, 제드, 탈론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몸이 약한 챔프를 물게 돼 있고, 심지어 셋 다 독사를 갈 수가 있는 챔프예요. 독사템 자체가 아예 적혀져 있죠. 보호막 50%를 파괴합니다. 심지어 철갑궁도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독사를 생각을 해서 3코어로 암살자가 있다면 증사를 가줍니다. 증사의 스탯을 보면 상대방의 데미지를 30%까지 감소시키고 체력이 붙어있고 스킬 가속이 붙어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이 복수 스탯이에요. 이거 자체가 만약에 탈론이나 키아나가, 제드가 애매하게 들어왔다, 나한테 벽궁을 맞아 CC를 걸리면 이 20% 추가적인 CC 때문에 상대방이 꽤나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CC에 걸리면 암살자들도 한 번에 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3코어 증사나 마취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4, 5코어는 마찬가지로 조금 자유성이 있지만 마취를 안 갔다면 마취, 증사를 갔다면 증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증사 대신에 암살자가 있어도 3코어에 수은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은 검이 아니라 수은을 가는 경우. 어떤 경우냐, 수은 같은 경우는 군중 제어 효과가 있잖아요. 이 군중 제어 효과 아이템이 이렇게 2코어로 가는 것보다 효율적인 게 수은 먼저 가는 거고, 그 수은은 상대방이 오로지 서폿이 라칸, 백스
이런 챔프가 상대 서폿일 때 꼭 수은을 가줍니다. 물론 이 기준은 정화를 들지 않은 기준이고 유채화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챔프들도 거의 다 유채화 기준이고요. 만약에 상대가 챔프에 따라 정화를 들어야 할 때, 뭐 이를테면 조합을 봤을 때 유채화보다 정화가 손에 있거나 정화가 유채화보다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채화를 들지 마시고 정화를 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의 아이템이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여기서는 시미터와 은빛 여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는 은빛 여명을 많이 가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할 때 헤르메스 시미터가 훨씬 픽률이 높고 승률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템트리가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템트를 가고 초반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챔프 상대로는 절정의 화살을, 어떤 챔프 상대로는 흡낫을, 어떤 챔프 상대로는 광전사를 가는지 많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게임적인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왜 스펠을 텔레포트를 들지 않고 유채화나 정화를 드는지에 대한 베인의 고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